2026년 1학기 기말고사 백석고 생명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난이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별 5개를 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번 백석고 시험은 이 정도로 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 난이도도 높았지만 범위도 굉장히 넓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범위 자체가 신경계부터 그 다음 생물의 진화와 분류까지 꽤 넓은 범위였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도 넓었고요. 객관식 25문제가 출제됐습니다만 문항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중간 정도까지 풀다가 시간이 많이 모자란 친구들도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 자체 내도요. 저해제, 그리고 수용체 이상 또는 호르몬 분비 이상 같은 이런 좀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문제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세포 분열 부분도 종상성 성별찾기나 염색분체와 DNA량 이 부분들이 거의 많은 문제가 고3 학평수능 기출을 변형한 것 정도의 난이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제 개정 첫 해 타 학교들은 염색체나 세포 분열 혈액형 부분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는 편이었는데 백석은 오히려 더 높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신경전도에서의 시냅스에서의 분해 효소 억제 문제도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계 항상성 방어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적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즉 분비 이상이나 또는 저해 이상 이런 문제들로 출제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염색체와 세포 분열 대부분 문제 난이도도 높았고요. 또 뒷부분에 생물의 분류까지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시험 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신경계에서 객관식 3문제, 근데 시냅스에서의 효소 억제 문제 하나, 그 다음 중추신경계의 특징, 신경 전달 문제, 물질을 차단하는 문제, 이렇게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항상성 유지가 객관식 3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각 단원별로 문항수는 좀 적은 편이었어요. 체온 하나, 농도 하나, 혈당량 조절 각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항상성 유지만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구성됐습니다. 병원체와 방어작용, 혈액형 문제에서 객관식 6문제인데요. 전부 다 HIV 문제라든지 가슴샘이 없는 쥐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만세포나 큰 포식세포의 결핍 문제라든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물론 다 배우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하면서 까다로운 문제들도 풀어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한데 다 뭉쳐져 있다 보니까 혈액형 한 문제도 미지수가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을 걸로 보여집니다. 염색체 세포 분열에서는 또 객관식 10문항입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염색체, 핵형 분석, 체세포 분열 그래프 이 3문제를 제외하고는 7문항이 종상성 성별 찾기나 염색분체와 DNA량 고3 수능 학평 기출 형태의 문항이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다 푼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생물의 진화와 분류 객관식 3문항 출제가 됐고요. 자연선택설 하나, 그 다음 유전적 빈도와 유전적 부동, 그리고 생물의 특징에 따른 개통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의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워낙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석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기출문제의 난이도 때문에 너무 기죽기보다는 이번에는 개정 첫 해였으니까요.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많은 문제를 풀다기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명확하게 내가 풀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한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야 될까라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뭔가 화두를 던져준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